우리가 이제 진도를 거의 다 끝났어. 그 지상도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유형 17까지 했어. 유형 17까지. 그리고 시작을 아마 유형 14에서 시작했을 거야. 유형 14에서 유형 17까지 질문 받을 거고, 그리고 122페이지, 123페이지에서 질문을 받을 거니까 먼저 118, 119페이지 유형 14에서 유형 16 사이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858번 858번 862번 862번 858번 보자. 보면 fx가 x분의 lnx라고 나와있고 gx는 kx다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야. x가 0보다 큰 범위만 봐야 돼. 왜냐면 저 lnx가 있으니까. 모든 지수 x에 대해서 fx랑 gx를 비교했을 때 gx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도 그랬고 앞에 있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fx랑 gx가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접하는 순간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 접하는 순간을 t라는 지점으로 일단 세팅을 할 거고, 그럼 이 접한다라는 식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첫 번째 t라는 지점에서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t분의 lnt 얘가 kt. t라는 지점에서 두 지점이 만난다. 두 번째, 접한다라는 건 그 만나는 t라는 지점에서 순기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또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한 걸 봐야 되니까 여기다 미분해줄게. 자, 일단 f'x는 x제곱분의 제 그대로 제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제 x니까 1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쓴 다음에 lnx의 x니까 ln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g'x는 k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f'x랑 g'x를 각각 구했는데 여기에 t를 넣었을 때 값마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t를 넣어주면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t 이 값이 k랑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식을 적절히 잘 조정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이제 연립해주면 되는 건데, k 값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k 자리 이걸 그대로 넣어줄게. 그러면 t분의 lnt k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t에다가 거기에 t 이렇게 붙여지면 여기 t 날라가고 여기 t 여기 t 일단 지워지고 그럼 lnt가 여기로 넘어가. 그러면 이 lnt라는 값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t의 값이 2의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접하는 순간에 t 점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접하는 순간에 t 점에 그 k 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t 값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까?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여기 들어간 거야. 2의 2분의 1. 2의 2분의 1. 요거 k에다가 t. 2의 2분의 1. 이렇게 된 거, 뭐하고 있는 게 진짜 알지? t를 대입한 거야. 이렇게 k 값 걸려고. 그럼 이게 1로 넘어오면 2잖아. 2가 다시 1로 넘어가면 k의 값이 2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돼.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직선함수잖아. 직선함수인데 이제 x축, y축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gx라는 함수야. 근데 fx라는 함수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fx라는 함수,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물어보는 게 얘가 지금 gx거든. 그럼 fx가 gx가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 항상. 그럼 어쨌든 우리가 fx를 상상한다 그러면 요 정도로 t가 어쨌든 요 정도로 이렇게 상상을 하겠지 이렇게. 얘를 내가 fx로 상상한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이 접하는 순간이고. 그러면 여기는 fx가 gx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이 gx의 현 기울기 상태가 이 1분의 1인 상태거든. 이것보다 어떻게 돼야겠어? 기울기가 더 커지면 되지 않겠어? 그럼 항상 fx가 아래에 있겠지. 근데 2의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지. 이 gx보다 fx가 더 큰 부분이 생겨버리지. 따라서 k의 값이 2분의 1과 같을 수 있고 그것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k의 최소값이라 했으니 2의 2분의 1, 2의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구나. 862번 보자. 862번 보면 지상 44m의 높이에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할 건데 어쨌든 h식이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t 제곱 2의 t 더하기 더하기 8의 2t 8의 2의 t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3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몇 미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어쨌든 최고 높이에 도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결국 h의 최대 지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치? 최고 높이니까 최대 최소 문제니까 결국 얘를 또 미분해라 이렇게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h 프라임은 마이너스 2t에다가 거기에 마이너스 p 제곱 이렇게 해서 2의 t 이렇게 두고 더하기 8에다가 나머지 이제 없어진 거지. 맞니? 8의 2t 미안 이렇게 된 거지. 8 안으로 넣어서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2의 t 이렇게 된 거. 이거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주고 그 다음에 4 주고 2 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다가 t 플러스 4 여기에 2의 t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지금 h 프라임이 되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얘는 항상 양수니까 부호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얘에 의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위로 물룩한 상태에다가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2 이렇게 된 거지. 근데 t라는 값이 여러분들 시간이잖아 지금. 그럼 양수인 것만 어차피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봐야 될 것도 t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이쪽만 이렇게 봐주면 되거든 이게. 그럼 봐봐.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h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어쨌든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대충 일단 생각을 하는 거고, 요 지점이 2인 지점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어. 지상 44m의 높이에서 출발한 거지. 그럼 당연히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t가 0이면
4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t가 0일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요 지점 행님이 t는 0으로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딱 44m 지점인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를 구하면 정답인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t가 2일 때의 값만 알면 되겠지, 그러면. t2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t2를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지 4에다가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8의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6 이렇게 된 거니까 4, 2 제곱 더하기 36이네. 그래서 요 지점은 어떻게 된다고? 요 지점이 4, 2 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알려면 이거 빼면 되겠지, 이렇게. 빼주면 4, 2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얘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최대치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넘어가서 120페이지 유형 17의 질문이니 120페이지 유형 17 866번 또? 그러면 뭐만 한다? (866번) 보자.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T에서의 위치, 점 P의 위치를 X, Y라고 하겠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입시켰던 관점은 앞으로는 X방향과 Y방향의 운동을 따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지. 따로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X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와있냐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ALNT라고 나와있고 Y 위치의 식은 3t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내가 이 x랑 y를 가지고 x 성분의 속도와 y 성분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지. 자, 이거 미분해볼까? x 프라임, 즉 t에 대해서 x를 미분하면 x 성분의 속도가 나와. 그럼 x 프라임은 마이너스 2t 더하기 t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y 성분의 속도도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y 프라임은 3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속력이거든. 속력은 어떻게 해주는데 이거 자체가 설명 건너뛸게 이게 다시 설명하기 좀 힘들어. 이거 제곱해 마이너스 2t 더하기 t분의 a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가지고 루트 해주면 얘가 속력이지? 이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그때 이 속력이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1 넣어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요거에 제곱 더하기 2를 했더니 이 값이 2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이 16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는 게 4였을 수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는 게 마이너스 4였을 수도 있겠지. 그럼 a라는 값이 6이거나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였거나 둘 중 하나였겠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 6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고 넘어가서 일단 넘어가서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122페이지, 123페이지 878번 878 또 884 885번 885 또 없어? 응. 그럼 이거 세 문제 할게. 나 분필 줘가지고.
878번 보자. 878번. fx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의 lnx 이렇게 나와 있는데 x는 1인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 극값을 갖는다 했으면 이 지점에서의 순기가 뭐라는 뜻이야? 0입니다를 바로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이용할 거고 곡점 y는 fx의 변곡점의 좌표를 알려줬거든? 변곡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f2'x지. f2'x에다가 x좌표값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곡점에서는 필연적으로 2' 값이 0이 돼야 되잖아. 2' 값이 0이라고 해서 항상 변곡점인 건 아니지만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관계식을 통해서 a, b를 구해보자 이렇게 한 거니까 2분 먼저 한번 해볼까? 그럼 f'x는 2x 더하기 a에다가 x분의 b를 뺀다 이렇게 하면 f'x가 되겠지. 자 여기다 1 먼저 한번 넣어볼게. 1 들어가면 f'1 2 더하기 a 마이너스 b 요 값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관계식 하나 일단 잘 활용해주면 돼. 자 이번엔 2'x를 구해볼게. 2'x 방금 만들어진 f'x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2에다가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얘는 플러스 x 제곱분의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얘가 0이 된다고 했거든. 이 2'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을 넣어주면 2 더하기 4b 이 값이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 관계식을 활용해주면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다.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둘을 더하시고라고 했으니까 이랑 얘 더해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고 넘어가서 884번 보자. 884번 보면 fx가 x에 2-ln x 더하기 k 얘의 최대값이 2 더하기 2라고 나와있고 그때 f1을 구하시면 나왔으니까 일단은 보면은 일단 그래프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얘는 여러분들 상수항이잖아. 그러니까 k만큼 들어 올린 거지, 그치? 어차피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얘밖에 없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얘와 노동이 중요한 건데 당연히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미분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봐야 되니까 f'x 해보면 x 미분하면 x 그 다음에 2-ln x에다가 더하기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그거랑 x가 만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다시 f'x를 정리해주면 1-ln x 이렇게 정리가 돼. 0 되는 지점을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 0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면 x가 1일 때다라고 일단 잡히지. 그러면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버리면 플러스 값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니까 대략적인 그림이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x는 0보다 큰 부분만 봐야 되는 거니까 대충 여기를 x는 0으로 잡고 이 오른쪽만 봐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최대값이 당연히 얘가 어디서 생길 것 같니? 당연히 2인 지점에서 생기겠지. 근데 그게 2 플러스 2는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fx식에다가 1을 한번 1을 넣어볼 거야. 1을 넣으면 2에다가 2 마이너스 1이지. 거기에 플러스 k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값이 2 플러스 2였다는 거지. 그럼 k의 값은 2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k의 값이 2로 결정. 왜 2가 아니야 근데? 왜? f1을 구해야 되는구나. k의 값이 일단 2로 결정이 된 거다.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는 게 f1을 구하래. 1 넣어주면 여기 1 들어가면 0이니까 2 더하기 k가 f1이지. k가 2라고 했으니까 4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885번) 보자. 자, 현재 fx가 나와 있는데 fx는 4lnx 더하기 ln 10 마이너스 x. 이거 기억력이 문제고 그림 그리라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형이 그림이랑 그리는 걸로 할게. 자, 일단 여기 x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커야겠지. 여기 10 마이너스 x도 어때야 돼? 0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정의역이 한정돼. 정의역이 어떻게 한정되냐면 x의 값이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일단 한정된 상태야. 그림 그려야 되니까 미분할게. 그래서 프라임 x를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x분의 4,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나오고 10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좀 되겠지. 통분시켜서 좀 정리한다고 하면은 x의 10 마이너스 x에다가 40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다시 정리해주면 분모 똑같으니까 땡땡 두고 위에 있는 값이 40 마이너스 5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x랑 10 마이너스 x를 곱한 요 2차 함수 있잖아. 이 2차 함수는 0과 10 사이에서 항상 무슨 수? 얘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무슨 수? 항상 양수잖아. 항상 양수. 그림 그려보면 알잖아. 얘는 부호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위에 있는 분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 0되는 거 생각해보면 x가 8이지. 8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양수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8인 지점이 있는데 왼쪽일 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 다음에 정의역이 0에서 1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대충 여기를 x가 10 대충 여기를 x가 10 이렇게 잡아둘 수도 있겠지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점들에 대한 점을 찍어줄 거니까 x가 8일 때의 함수값을 먼저 찍어줄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최대로 지금 의심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8을 넣어주자. f에 8을 넣어주게 되면 f에 8을 넣어주면 4ln 8 4ln 8 더하기 여기 8 들어가니까 ln 2. 근데 8이라는 값이 3 ln 8이 3ln이잖아. 12 ln 2 ln 2니까 13 ln 2지.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 제일 높이 솟아있는 요 지점의 좌표가 13ln이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경계 지점이 x가 0일 때랑 x가 지금 10일 때가 있잖아. 궁금하니까 x에 0을 지금 넣고 싶다?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지금 여기가 동글뱅이 된 거거든. 그럼 극한값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 쪽으로 갈 때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 어차피 할 줄 알아야 되는 과정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x에 0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거의 하잖아. 그럼 lnx는 어떻게 돼? lnx는 0 플러스 쪽에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ln10이지. ln10. 근데 ln10에 비해서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어때? 훨씬 작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여기 있는 그림을 상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11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0 기준 왼쪽 4lnx 플러스 ln 10 마이너스 x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얘는 4ln 10이 되겠지만 이 앞에서 너무 작은 숫자가 플러스가 얼마 안 되지. 그래서 얘가 결국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여기 10이라는 지점에서 또 뚝 떨어지는 이렇게 하면 그림이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지, 그지? 그러면 13ln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양수야, 함수야? 양수잖아. 그럼 x축에 당연히 요 사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여기 지나가겠지? 문제 봅시다. 기억번 보면 함수 fx의 최대값은 13ln이다. 맞는 말이지? 니은번 보면 방정식 fx는 0, 즉 이 함수랑 x축이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있냐? 맞지? 두 개 있지, 따로. 그 다음에 디귿번 함수 2의 fx의 그래프는 4랑 8 사이에서 위로 볼록이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보려면 2'을 봐야 되고, 근데 내가 봐야 되는 함수가 그냥 fx가 아니라 2의 fx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2 놓고 fx를 위에 올려. 그러면 4lnx 더하기 ln의 10-x 이렇게 올리겠지.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얘네들이 먼저 해주면 4x지 4x. 4x. 그럼 얘는 10-x. 미안하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보는 게 낫지. 다시 2의 ln x 4제곱, 그러니까 x 4제곱 2의 ln 10-x, 그럼 10-x 요게 2의 fx야. 요 2의 fx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관찰하시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두 번 미분해봐야겠지. 해서 두 번 미분을 해보면 한 번 미분을 일단 할 건데 일단 정리해서 미분을 하자. 마이너스 x의 5제곱 더하기 10의 x의 4제곱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5의 x의 4제곱 더하기 40의 x의 3제곱 한 번 더 미분, 한 번 더 미분. 그럼 마이너스 20의 x 세제곱 더하기 120의 x의 제곱 이렇게 미분이 되지. 이게 2'x야. 마이너스 20x 제곱을 묶을까? 마이너스 20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2'x의 부호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3차함수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가 0인 거고 얘가 지금 6인 거고 이렇게 지금 된 거지.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4랑 8 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4면은 요 정도, 8이면은 요 정도를 보게 될 거야. 근데 일관성이 없어. 4랑 8 사이에서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했으면 2'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되거든. 여기는 음수인데 여기는 양수야.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거든. 잘못된 거지. 그래서 디귿번은 잘못됐다. 기억 니은은 맞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고 우리 바로 넘어가서 유형 18로 넘어가자. 유형 18.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얘기야. 자, 보면 우리가 이제는 x 좌표랑 y 좌표로 나누어서 위치를 관찰하자는 거였고, 선생님이 얘를 위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럼 x가 당연히 t로 표현이 되어 있겠지. 선생님이 요거를 그래서 ft라고 할게. 그 다음에 y 위치 변화도 나올 거 아니야. 그거는 선생님이 gt, t로 표현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게 위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속도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또 이제 x 성분과 y 성분을 나눠서 속도를 관찰하게 되겠지. 그럼 x 성분의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f't로서 표현을 하면 되고 g't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t라는 지점에서의 속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고 t에 대해서 이건 역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되겠지. 해서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속도라는 게 결국은 x 성분으로의 속도, 얘를 ft. 근데 이 속도의 크기가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했고, 마찬가지로 y 성분의 속도, 그것 역시 이제 gt로 표현이 되고, 여기는 성분의 길이가 그대로 속도의 크기가 된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x 성분과 y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요놈 자체의 이 속도의 크기를 만약에 보려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보라색깔 성분의 길이는 ft의 제곱에 프라임이지 프라임 g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속력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속력이라 함은 결국 x, y 성분을 모두 합한 속도 이걸 모두 합한 속도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속도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속도라는 놈도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뉘어서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뭘 똑같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x 성분 더하기 y 성분 이렇게 합쳐진 가속도라는 게 있을 거고 이 가속도의 크기를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 속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f 프라임 t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 제곱 거기에다가 씌워주면 이게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합시다. 문제 보자. 867번 보자.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Y로 구분되어 표현되어 있다. 자, X식은 루트 15T라고 나와 있고 자, Y식은 T 상승에 마이너스 2T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점 P의 속력이 8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일단 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 얘를 일단 미분해가지고 x 프라임을 먼저 구해주면 루트 15가 될 것이고 y 프라임을 구해주자 얘기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2로 되겠지. 속력 즉 x 성분과 y 성분을 합친 그 속도의 크기를 구하시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니까 이거 제곱 요거 제곱 해서 얘를 루트 씌우게 되면 이게 속도의 크기이자 속력이 되는 것이고 그 속력이 8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15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64가 된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이 49가 된다는 뜻이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값이 그냥 7일 수도 있고 3t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마이너스 7이었을 수도 있지. 3t 제곱이 9란 뜻이니까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t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t는 루트 3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얘 풀어주면은 제곱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t값이 루트 3이다 하면서 나오게 돼. 아, 지금 현 시각은 루트 3이구나. 루트 3일 때 얘기하고 있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x 성분, y 성분의 가속도를 다시 한번 구해줍니다. 루트 15를 미분하면 0이고 3t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6t가 되는 거니까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에다가 제곱하면 0이고 제곱하면 36t 제곱이 되는 건데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결국 이 값이 또다시 6t가 되는 거고 t값은 루트 3이라고 얘기했으니 6은 루트 3 요게 t가 루트 3일 때의 가속도가 된다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또 넘어가서 유형 19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형 19는 문제가 5문제나 있으니까 내가 870번이랑 874번이랑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줄게.
870번 먼저 봅시다.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하는 건데 그냥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림 나오고 식을 내가 직접 쓰면 되는 거거든.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축, y축 이렇게 해가지고 y는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얘가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림이야. 근데 여기서 이 점 위에 P점이라는 게 있고 이 P점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 건가 봐. 이렇게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뭐 우리가 수표에서 문제를 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점 P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점 P는 이 위의 점이니까 T, 2의 마이너스 T 정도로 일단 세팅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요 길이는 T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요 길이는 2의 마이너스 T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는 요 넓이 식을 작성한다라고 치면 이 넓이 S는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T를 곱하는 값으로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게 되겠지. 근데 요 놈의 최대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역시 미분에서 그림을 좀 상상을 해봐야겠지. 자, S 프라임은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T에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정리를 해주면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음양부호변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 T는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음양부호변을 만들어지겠지. T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T 왼쪽일 때는 양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일 때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어쨌든 이런 식의 개형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지. 어차피 문제에서 최대만 구하면 된다 했거든? 최대로 의심되는 지점이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1을 넣어주면 돼. 여기 1을 넣어주게 되면 그때의 최대가 되는 넓이는 2의 마이너스 1, 즉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t가 1일 때가 최대일 거니까 874번도 하나 해볼게. 자, 874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 AB의 길이가 12인 반원이 있다. 반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여기 중심 O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름의 양 끝인 A랑 B 지점이 있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건데 이 지점을 D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랑 완전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으면 C점이 탄생을 하고 이렇게 C랑 D를 이었을 때 이 선이 얘랑 지금 평행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지. CD랑 AB는 평행하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물어보는 넓이가 어디냐면 여기. 요 넓이를 지금 나한테 그 OBDC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의 최대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방금 이 870번 문제를 시작할 때처럼 무언가 이렇게 세팅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원이 나오거나 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각을 항상 미지수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아.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 나와있지 않니? 지름 AB가 1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6이란 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이야. 그럼 내가 어쨌든 이 전체 넓이를 구할 건데 얘 따로 구해보자고. 그럼 먼저 여기 있는 OBD 부채꼴부터 먼저 구해볼게. OBD 부채꼴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6의 제곱에다가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게 OBD 부채꼴의 넓이야. 거기다가 더하기.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 있잖아.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지. 그럼 여기 각만 알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세타지. 왜냐면 여기가 세타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일단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거 곱해. 그러니까 2분의 1로 다시 시작을 하고 2분의 1 에다가 요거니까 6의 제곱이지. 여기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그냥 사인 2세타라고 적어도 되겠지? 이렇게. 요게 얘가 원하는 S라는 넓이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요 곱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상태다. 이런 거지.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그래프의 대형을 봐야 될 테니까 S'을 구해줄 거고 S'을 구해주면 얘가 지금 36, 18이란 말이야. 그래서 18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할 건데 이것도 18이거든? 사인 2세타를 미분해주면 더하기 36에다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18로 묶고 1 플러스 2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네. 보면 여러분들 이 세팅 자체에서 봤을 때 세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한정되어 있지? 당연히 0보다는 큰 상황을 볼 거고 얘가 이 90도를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냐면 우리는 세타가 여기 생겨야 되는데 그치? 이 상태만을 보고 있다. 한번 보자. 그럼 여기 도함수가 어쨌든 0 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1 더하기 2 코사인 2세타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2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코사인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정해져 있잖아.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언제가 있지? 언제?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또 넘어가가지고 3분의 4파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 3분의 2파이일 때가 세타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파이일 때가 나와. 그치? 근데 여기 3분의 2파이 말고 3분의 4파이를 해버리잖아. 그럼 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나와. 3분의 2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어때? 크기 때문에 거의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거만 보면 돼. 그럼 이제 또 이 생각까지 맞추면 되네? 자, 이제 다 끝났어.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를 기점으로 기울기 부호변화가 생겨. 근데 그 부호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자,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상상을 해봐. 즉, 여기는 2세타라는 값 있잖아. 얘가 3분의 2파이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때 생기는 코사인 값은 어때?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2세타가 3분의 2파이일 때 딱 0이 되거든? 근데 2세타가 3분의 2파이보다 각도가 이렇게 작아져. 그럼 코사인 값이 커지지. 코사인 값이 커지면 이쪽 양수 값이 세지는 거라서 얘가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파이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최대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를 최대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파이를 그대로 넣어주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S식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최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가 18세타니까 18에다가 3분의 파이를 곱한 거지? 그러면 6파이 18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3분의 2파이잖아. 사인 3분의 2파이면 2분의 루트 3이지. 거기다 18을 곱할 거니까 9 루트 3 하면 얘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투를 옛날에 했던 것처럼 세팅해서 식 쓰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미분하는 거 이런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지상고는 일단 진도가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125페이지에 900번까지 해오는 게 일단 숙제고 괜히 질질 끌 필요 없이 다음 시간에 이 숙제에 대한 풀이 수업은 수업 시작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숙제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상고랑 이제
그 공익정보랑 따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교과서랑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들 있잖아. 교과서 문제를 일단 선생님이 뭐 내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이나 해가지고 아마 내일 뽑아줄 것 같거든. 내일 뽑아줄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냥 다 뽑아줄 거라는 거지. 태경이도 뽑아줄 거야. 태경이도 교과서랑 확통이랑 미적분을 둘 다 뽑아주고 지상보다 싹 다 뽑아줄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태경이 일단 적분을 여기 좀 알려줘야 되니까 태경이를 조금 이렇게 옆에 두고 좀 그 수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 사람은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질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릴 건데 어쨌든 앞으로의 수업은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태경이 수업을 또 칠판 수업하기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태경이를 옆에 두고 봐주고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너네 셋 봐주는 걸로 쓰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태경이 수업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태경이 수업을 기본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 봐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 거고, 오늘은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태경이는 선생님이 적분을 조금 이제 알려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리고 지우는 선생님이 오늘 그 몹세 미분, 그러니까 우리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파트를 지상고를 다 같이 훈련시키려고 일단 프린트를 해놨는데 지금 2명이 벌써 빠져가지고 일단 주기는 줄게. 그래서 지우도 그 옆에 내가 시킬 거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안내를 해줄게.